네, 안녕하세요. 이성 교수의 생활 속의 수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거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거의 역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영상에서, 이제 합리적인 선거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선거 방법이 그 네 개를 다, 어떤 것도 그 네 개를 다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뭔가 좀,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모든 조건들을, 좋은 조건들을 만족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제도는 없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면 굉장히 그 감각이 있으신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선거 역설이 있습니다. 그 역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콩드르세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콩드르세 보르다와 함께 프랑스 대혁명 그 시기에 선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여기 사진 있죠? 예. 1743년에서 1794년까지 한 51세 정도까지 살았고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콩도르세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 콩도르세 패러독스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좀 유명한데요. 콩도르세 패러독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수결 방식을 통해서는 이행성을 만족하는 그 의사결정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는 건 이제 찾아낸 거예요. 여기서 그 이행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걸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등호 같은 경우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B가 C보다 크면은 A가 C보다 크잖아요. 이거 맞는 거죠. 그죠? 요런 걸 만족하면은 이행성을 만족한다 그래요. 그죠? 네, 트랜지티비티. 네. 그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A가 B를 이기고 B가 C를 이기면, 그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하면 A가 이겨요. 또 B하고 C하고 하면 B가 이겨요. 그러면은 A하고 C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A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만족이 되면은 이행성을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만족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결 방식은 이거를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유권자가 세 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투표자들, 예, 이제 후보자 ABC가 있는데 유권자들의 선호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45%가 A를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고 35%가 B를 제일 선호하고 그 다음에 CA, 20%는 CA 이런 순으로 이제 좋아한다고 선호한다고 치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투표를 한다고 맞대결 한다고 치면 A하고 B하고 맞대결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A는 45%, 그죠? 45%는 A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B가 이기네요. 여기 A가 이기고 B가 이기고 그래서 A가 이기네요. 그럼 A는 45%하고 20% 하니까 65%를 얻게 되는 거고 B는 35%를 얻잖아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맞대결을 하게 되면 A가 이깁니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하게 되면 여기 B가 이기고 또 B가 이기고 요거 C가 이기네요. 그래서 45%하고 35%가 B를 또 지지하기 때문에 80%를 얻게 돼요. 그래서 B가 이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A하고 C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A하고 C하고 하게 되면 여기는 A가 이기고 여기 C가 이기고 여기 C가 이기죠. 그럼 A하고 C하고 하게 되면 C가 55%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가 이겨요. 이럴 때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뽑아야 되냐 이거죠. A하고 B하고 하게 되면 A가 이기고 B하고 C하고 하게 되면 B가 이기고 C하고 A하고 하게 되면 C가 이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콩도르세 투표법으로 하게 되면은, 그죠? 1대1, 그죠? 쌍쌍 비교하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 한 번씩 이겨요. 그러니까 누가 더 한다고, 누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행성은 만족하지 않다는 거죠. A하고 B하고 하면 A가 이겨요. 그리고 B하고 C하고 하면 B가 이겨요. 그런데 A하고 C하고 하면은 C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이게 이제 다수결로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콩도르세가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그죠? 콩도르세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다수결로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도 뽑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이런 아주 그 굉장히 그 역설적인 모순되는 상황을 품고 있다.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대안들을 제시하려고 많이 애를 쓴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유명한 역설이 이제 에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로. 여기 이제 사진 나오죠? 에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케네스 에로. 이분은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학부는 수학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학부는 수학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하고 대학원에 석사하고 박사는 이제 경제학을 해서 이제 경제학자가 됐는데 학부를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로 나가서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학부 때 수학을 굉장히 잘 해두는 거, 수학을 뭐 전공을 하면 더 좋고 또 부전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학을 좀 깊이 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때 뭐 수학을 좀 어려워했다 괜찮습니다. 대학 때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대학 때 따라잡으면 됩니다. 뭐 고등학교 때 못했으니까 뭐 대학 때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튼 학부 때 수학을 좀 열심히 해 두시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학원을 가거나 그럴 때 이제 다른 그 수학 말고 다른 전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그거 개인적으로 많이 권합니다. 학부 때 수학을 많이 관심을 갖고 수학을 좀 열심히 해둬라. 그리고 그러면 이후에 대학원을 가든 또 대학원을 가지 않고 회사에 취직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그 도움을 받게 될 거다. 저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수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학이 이렇게 고등학교 때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대학 수학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걸 좀 느낄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제가 하는 생활 속의 수학이라든가 또 제가 쓴 책 보시면 보시면은 더 실용 수학 보시면 수학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아무튼 수학은 굉장히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해두시면 훨씬 더 좋을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케네스 에로는 197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요 노벨 경제학상 받을 때가 51세인데요. 그죠? 21년에 태어나서 72년에 했으니까 51세 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최연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라고 합니다. 최연소. 그죠? 노벨 경제학상 같은 거 받으면은 60세, 70세 뭐 이렇게 좀 늦지막히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일찍 최연소라고 합니다. 그만큼 탁월한 업적을 많이 내서 이제 됐고요. 이분이 이제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이 아마 이걸 텐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다음 5가지 공정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제도는 없다. 이 5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제도는 없다. 이건 뭐 투표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만족하는 투표제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들이 뭐냐 하면 이게 이 5가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곧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투표 결과 전체 후보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투표해서 그죠? 1등, 2등, 3등, 4등, 5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은 표를 얻었느냐 갖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투표 결과는 오로지 각 유권자의 선호도 순서에 의해서만 결정돼야 된다. 선호도만 갖고 결정돼야 돼. 이게 뭐 가위바위보해서 된다든가 뭐 다른 요소 뭐 키가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된다든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유권자들이 한 선호도에 의해서만 결정돼야 된다. 투표 결과만 갖고 해야 된다. 결정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유권자들이 투표한 거 말고 다른 요소에 의해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유권자가 A보다 A를 더 선호해요. 모든 유권자가 A를 B보다 더 좋아하면 그러면 최종 결과도 A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모든 사람이 A하고 B 두 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명이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A를 더 선호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A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말하나 말았죠. 이거는 뭐.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먼저 설명드릴게요. 혼자서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독재자는 없어야 된다. 이것도 뭐 말하나 말하죠. 혼자 뭐 엎어버리고, 그죠? 독재적인 이것도 없어야 되는 거. 그것도 당연한 얘기고.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 최종 결과에서 A가 B를 앞설 때, C가 추가되거나 삭제되어도 A는 B를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가 더 들어가거나 또 어떤 후보가 빠지거나 그래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요게 좀 아리까리합니다. 요게. A가 B를 앞설 때, 최종 결과에서 A가 B를 앞설 때 A가 B보다 위에 있어요. A가. 그런데 여기에 한 명이 더 후보가 들어가거나 또는 있던 후보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바뀌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다섯 가지를 다 만족하는 제도는 없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과장해서 완벽한 민주 절차를 지키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약간 과정해서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요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선거제도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가 그러면 이 제도가 어떤 걸 만족하지 않냐면, 네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실제로 현실 정치 선거제도에서 보면은 A하고 B하고가 이렇게 A가 이제 이긴단 말이에요. A하고 B하고 있는데 A가 이겨요. B보다. 근데 누가 한 명이 들어오거나 후보가 들어오거나 또는 빠지게 되면 B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B를 이기고 있었는데 C라는 사람이 들어와갖고 A표를 뺏어갈 수 있죠. 그 A표가 줄어 들어가고 B가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 세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나가서 그 나간 표가 B에다가 모아져 갖고 A를 앞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현실 정치에서는 실제 제도에서는 요 네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2, 3, 5는 뭐 다 만족하고요. 이건 뭐 너무나도 이건 당연하신 말씀이라서 그렇고 네 번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게 없다. 이게 이제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 에로의 박사학위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명한 그런 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선거 제도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거는 좀 만족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다 만족하는 제도는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어떤 제도든지 간에 그 장단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네. 정리해서 지금까지 네 번의 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선거라고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간단하게 뭐 다수결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3명 이상의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보완적인 제도들이 많이 있다. 5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소개를 드렸고요. 4가지 그죠? 소개를 드렸고 공도로세, 보르다, 최소, 소거 이렇게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만족해야 되는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공정성 기준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만족하고 어떤 건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각각 제도마다 장단점들이 다 있다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또 이런 그 역설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어떤 제도를 택해서 선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나라마다 다양한 선거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단순 다수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의 그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뭐 한 방법을 보면은 단순 다수결 말고 다른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느냐, 어떤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에 잘 맞는 그 선거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후보자들이 또 당선 후보자들이 하는 그 정치 활동들의 방향성이 또 달라지겠죠. 그죠? 또 당선된 사람이 또 재선되기 위해서 재선 제도가 있다고 하면 재선되기 위해서 또 하는 정치적인 활동들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 4개의 영상에 걸쳐서 쭉 선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해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요 4개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